근데 이제 책상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앉았는데 이상한 이제 폴더가 열려 있는 거. 근데 폴더명이 이제 이름인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눌러보게 된 거죠. 눌러본 순간 이제 음란한 이제 성관계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체 여성 사진이라든지 얼굴과 함께 이제 나온 것들을 발견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서은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지우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건일까요? 연인 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연인 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연인들이 교제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교양 독서 모임,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인 모임이죠. 여기서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조금 생각할 정도로 이제 교제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남자친구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친구들하고 술 마실 거야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근데 또 이제 남자친구가 혹시 아픈가? 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친구분이 이제 그 애인의 자취방으로 가본 거죠. 가서 이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가보게 된 겁니다. 염려가 되어서. 불시에 찾아간 거예요. 자취방에. 그렇죠. 왜냐면 근데 전화를 너무 안 받으니까 이제 염려도 되고 이제 또 여러 마음이 있었겠죠. 복잡한 네. 마음이. 위하는 마음에서 간 거죠. 그러면 근데 교양 모임에서 만난 거면 네, 맞습니다. 되게 지적인 남성분이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기로는 좀 키도 크시고 훈훈하시고 또 여자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외모셨던 것 같고, 또 이제 교양 모임이니까 얼마나 또 지적인 탐구심도 있으시고 또 이제 여자들이 좋아할 법한 너무 이제 지식적으로도 좀 훌륭한 분이셨고. 약간 네. 범죄와 연루될 것 같지 그쵸. 않게 생기셨다는 그쵸.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외모와 어떤 스펙의 소유자셨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그렇죠. 네. 저희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취방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래서 자취방에 가봤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휴대폰이 책상에 놓여 있고 식탁에 놓여 있고 남자친구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뭐를 사러 갔거나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책상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여자친구분은 기다리는 사이에 뭐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게임도 좀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뭐 영화 많잖아요, OTT. 못 봤던 드라마나 하나 보면서 기다릴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책상 앞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제 컴퓨터는 켜져 있어서 앉았죠? 앉았는데 이상한 이제 폴더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처음엔 닫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를 눈치를 못 챘었고 열려 있길래 그냥 닫아야지라고 이제 마우스를 옮기는데 이제 사람 시선이 이제 폴더명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더명이 이제 이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굉장히 프로세싱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쵸.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여자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닫으려다가 여자들 이름이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를 이제 눌러보게 된 거죠. 야동인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인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프로젝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왜 그 아이콘들을 보는 그 크기를 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큰 아이콘 뭐 아니면 자세한 아이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파일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는 뭐 IMG, 이미지, 뭐 언제, 뭐 무비 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뭐지? 이래서 눌러본 순간 이제 음란한 이제 성관계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체 여성 사진이라든지 얼굴과 함께 이제 나온 것들을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 열어보고 너무 놀라서 끈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마치 우리 사실 뭐 야한 동영상들 봐도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끌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게 뭐지? 이를 껐는데 이게 뭐지? 라는 진지한 궁금증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폴더는 닫고 이제 큰 아이콘으로 보면 이제 밖에서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잖아요. 대충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 어떤 음란한 컨텐츠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그 폴더들이 있던 자리로 왔는데
이름들을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짚어가다가 내려오는데 너무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일 것 같으세요? 누구 이름일 것 같으세요? 본인 이름? 본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폴더에. 이걸 보는 순간 이 여자분이 이제 참 머리와 마음이 이제 요동치는 거죠. 이제 머리로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사람들의 촉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근데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나려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가 여행 갔던 곳, 이제 우리가 묵게 됐던 뭐 숙소, 아니면 뭐 내가 자고 있을 때 뭐 이런 어떤 나체의 모습과 이제 우리가 성관계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연인들이 성관계했던 그런 모습들이 몰래 찍혀 있는 촬영물들이 있었던 거죠. 네. 정말 그 왜 남자친구 집을 고려해봐도 아, 카메라가 저기 있었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헐. 그래도 이 의뢰인분은 좀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하셨어요. 네. 그 의뢰인분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나이대는 이제 두 분 다 3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좀 결혼을 좀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좀 교제했던 거죠. 그때 약간 봤으면 되게 뭔가 빨리 나가고 싶다. 그쵸. 약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침착하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막 의뢰인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반응하는 게. 근데 뭐 당장 전화해서 남자친구한테 막 근데 뭐 전화는 안 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침착하게 이 증거들을 일단 자신의 이메일과 이렇게 하드디스크로 전송을 했어요. 그분이. 일단 전송을 다 해두고 이제 남자친구를 기다립니다. 남자친구를 기다리셔서 집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남자친구분은 이제 너무 그 전날에 과음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간단한 식사랑 숙취 소재를 사러 잠깐 나갔다 오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 여자친구가 집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관련된 작업들을 하다가 나갔으니까 열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잠깐 검토를 해보려고 오랜만에 한번 보려고 열어놨던 걸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 집에 와 있는 거죠, 뭔가. 굉장히 놀랐을 텐데 이미 여자친구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남자분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항변은 뭐 사랑해서 남겨두고 싶었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답변이었을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 예. 이게 정말 사랑인지 집착인지 이게 참 그런 부분이고 정말 안 좋은 부분이고. 그럼 그 여자들은 누구냐? 그 여자들은 알고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들 혹은 이제 이 여자친구와 혹은 이제 전 여자친구들과 헤어졌을 때 잠깐 했던 그런 원나잇 상대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 바로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오지는 않으셨고요. 이제 이 고소 절차라는 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제 형사 사건을 접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너와 나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마주해야 되는 거고 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인 건 맞는데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걸 사실 나만 모른 채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용서하면 되는 건가? 왜냐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 그럼 내가 결혼을 하려면 이 사실을 평생 묻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 정도 정말 막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췌하셔서 오셨어요. 막 다크서클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상황으로 오셔갖고 결국에는 고소를 하겠다. 근데 뭐 사실 그 당사자들이니까 너무 사랑했고 좋았던 순간이 많고 그게 파노라마처럼 막 스쳐가고 이래서 고소가 망설여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형사사건이 뭐 짧으면 뭐 3개월 길면은 이제 몇 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정말 많은 복합적인 감정을 안고 오시죠. 저희가 또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고 굳이 변호사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차근차근 또 증거 수집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전 여자친구분들도 같이 이제 고소를 진행한 거예요? 이제 전 여자친구분들은 같이 고소를 진행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이건 누구냐 이건 누구냐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수사 과정이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범죄 사실에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약 7명 정도. 근데 그 중에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이제 모르는 원나잇 상대들이 한 2명 정도. 이제 나머지들은 또 다른 영상들도 많긴 했는데요. 이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누락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남자친구분의 범행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검찰에 송치되고 그 후에 재판에도 회부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분은 좀 합의금, 고액의 합의금을 좀 받는 형태로 해서 거기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럼 불법 촬영한 것을 연인이 불법 촬영한 걸 봤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딱 현장 포착했을 때 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촬영한 게 내가 동의하에 한 게 아니라면 그 상황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면 그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이었다라고 하면 저희 성폭법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거든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촬영하면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제 네가 방금 촬영을 한 것이냐, 그걸 뭐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왜 촬영을 한 것이냐, 그게 뭐 실수인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한 번 촬영한 게 걸렸는데 갤러리를 뒤져보니 엄청 많은 거죠. 사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유포를 하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지인한테 보낸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소지, 유포, 반포. 이제 뭐 직접 뭐 USB로 건네줬든 아니면 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건네줬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폭법에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도 하고 반포도 한다? 그럼 더 가중 처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촬영만 하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워낙 클라우드 이런 게 또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유포, 반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 저희도 이제 요청을 하고 혹시 이제 유출된 정황은 없는지 그리고 수사관 분들도 그런 정황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추세일까요? 네. 사실 저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다 이러한 사건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좀 이게 다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주변에 생각보다 많고 뭐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뭐 태닝샵이라든지 뭐 이렇게 탈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곳 아니면 심지어 사실 지하철도 요즘에 되게 지하철 성범죄도 많지 않습니까? 되게 우발적으로 좀 호기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범죄도 많지만 아는 사람, 면식범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연인들 사이에서 이런 범행이 일어나서 막 눈물을 머금고 괘씸함에 고소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고소를 당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항상 체크하는 습관이 참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을 좀 심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정황에서 또 모르는 사람이다. 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나의 권리를 위해서 왜냐면 어쨌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이 유포의 불안함과 이제 어디를 내 영상, 내 사진이 어디를 떠돌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은 사실 종식되기 어렵잖아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평상시에도 좀 조심하고 이제 경계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오늘은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